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게스트가 너무나 굉장해서 일단 게스트 소개를 먼저 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곳 바로 존스 홉킨스 의대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노인성 질환, 특별히 치매 전문의 김혜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혜은 선생님 먼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엘리입니다. 자, 저희가 빅토리아 칵스 씨라고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저희 돈나님을 초대해서 줌으로였지만 라스베가스 소식과 함께 한국에 집을 산 정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저기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혜은 선생님도 사실은 우리 머니돈나의 애독자세요. 이 얘기를 반드시 한국 분들한테 하시고 싶다 하셔서 이 자리에 출연하셨습니다. 머니돈나의 승승장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스 홉킨스 출신의 의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머니돈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11살 때 미국에 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소개를 본인이 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1살 때 이민 와서 뉴욕에서 컸어요. 처음에는 캐톨릭 학교를 가서 그때는 ESL이라는 클래스가 없었어요. 영어 배우는 클래스가 없어서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배워서 그때 굉장히 좀 창피하고 그런 적이 많이 당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전공을 좀 영문학하고 생물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그것도 했는데, 예. 좀 하다가 이제 연구실에 좀 있고 연구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거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멘토가 저보고 의사 되기 전에 세상을 경험하고 보고 싶으면 먼저 하라 그래서 제가 평화봉사단, 서아프리카, 피스콜, 피스콜, non-profit, 그러면 거기를 가서 거의 3년 있고 왔어요. 거기서는 아프리카. 이게 전부 의대 가기 전에 다 했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의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Traditionally 이렇게 곧장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간 게 아니고, 예, 그 동안에 연구도 해보고 내가 정말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도 하고. 또 그다음에 public health 이런 것도 NIH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많은 거를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서포트하고 그냥 놔두셔서 제가 여러 개 이렇게 많이 초이스하고 제가 좋았던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는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요? 의사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거는 원래 목적이 있었고 그 전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여기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엄마 아빠 등골 빼먹었겠구나. 도대체 그 많은 공부를 하면 돈은 누가 냈단 말이냐.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미국 정부한테 공부한 마음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론 신청하는 게 무섭지 않으면 전 생각해서 건강하니까 일해서 갚으면 되지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대학교 때부터 다 제 돈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빚이 왕창 쌓였겠죠. 네,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의사가 돼서 다 갚았어요? 네, 의사가 돼서. 거봐, 그러니까 얘들아 의사 돼야 돼. 빚이 갚을 수 있잖아. 근데 되게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지 않으면 또 제 멘토가 검소하게 안 살고 졸업하자마자 큰 돈 벌면서 많이 쓰면 거지 된다. 금방 못 갚는다. 그래서 습관이 백이니까 그래서 제가 검소하게 생활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멘토가 누구세요? 소개 좀 시켜줘서 딴 사람들도 멘토 좀 하게. 조시탄에 있는 제 펠로십 멘토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연락하고 통화하고. 그럼 조지타운에서도 펠로십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레전트 끝나고. 이 미국에 있는 좋은 의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닥터들이 안 가는 미국 시골에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꼭 도시에 있지 않아도. 서아프리카처럼? 네, 그래서 제가 텔라시 플로리다를 가게 됐어요. 예, 거기는 아시안계도 없고 네. 백인이고 해서도 그래도 아프리카보다 더 심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와. 그래서 가게 돼서 그래서 연봉이 좀 세고 대신에. 대신에 세죠. 그래서 지금도 그럼 플로리다에 계세요? 아니요, 플로리다에서 끝나고 제가 인디아나주에 또 시골이네. 또 인디아나에 정말 시골로 또 갔어요. 근데 거기는 좋은 점이 이 병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그 포커스 얼트라사운드라는 그걸로 그러니까 얼트라사운드로 두뇌를 수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전하고 같이 수술을 해요. 그게 그래서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하게 돼서 병원에서 2밀리언 되는 기계를 사줘서 MRI 사줘서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럼 그 수술이 치매랑도 상관이 있는 수술? 앞으로는 시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파킨슨하고 또 흔들병 가지신 분 그분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풍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병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풍 아니고 그냥 흔드시는 어떤 분, 병이든 떠는 거. 수전증 같은 수전증 거.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치매 전문의가 온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제 생각이 저는 주위에 치매 환자들이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노인을 보살피는 일을 네. 하니까. 그런데 치매는 낫는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치매가 나을 거란 희망은 없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낫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 게 이제 의사로서의 큰 프라이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사 하는 거잖아요. 그 힘든 수술을 오랜 시간을 네. 하는 이유가 네. 사람을 살렸다. 네. 근데 치매는 낫지 않으니까 약간 보람이 좀 없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치매 외에도 저는 또 하는 게 파킨슨이고 흔들병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낫게 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고 여러 종류예요. 약으로도 더 하고 또 이제 다른 거로는 또 프로시저 뭐 보탁스 종류로도 또 굳어지는 사람을 또 우리가 아는 보톡스? 그걸 또 근육에 나서 또 놓고 이제 풍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수술도 들어가고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어서 제가 또 그 과목을 택했고 치매로 또 말하면은 제 생각엔 두뇌는 아직 연구가 안 되는 게 많아서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궁무진하고 할 수 있는 게 많다 해서 제가 더 그쪽으로 갔고 또 해외에는 이 신경내과 하는 닥터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못 사는 가난한 나라들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봉사활동하면 또 그게 좋겠다 보니까는 나이지리아는 이거 전공한 닥터가 10명도 안 돼요. 그 나라에. 전체 나라에? 전체 나라에. 다섯 명 돼서 미래에는 정말 더 봉사활동 할 수 있게 더 좋은 기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해외 닥터들 물어보면 우리는 신경내과, 신경 쪽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닥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치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치매가 종류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치매 종류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치매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도 65세 이전에 걸리느냐, 65세 이후에 걸리느냐, 그 정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풍으로 오는 치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걸리는 중풍에서 기억하는 그쪽을 마비해서 그렇게 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풍은 뇌졸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 뇌졸중이 크게 오는 뇌졸중이 있고 조그만하게 나도 모르는데 뇌졸중이 안에서 하는 게 있어요. 있다고 vascular dementia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오면은 그런 것들은 당뇨병, 혈압, 콜레스테롤이 컨트롤이 많이 안 되면 안에 혈안관이 조그만한 것들이 막혀서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서 그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죠. 잘 모르죠. 노리스가 안 될 수 있겠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단백질에 의한 요거만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 샥 같은 게 오면 그럴 수 그거로 있다는 인한 치매가 충격.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장마비가 왔거나 잠깐 이렇게 뭐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두뇌 안에 세포가 많이 죽어서 오는 치매가 또 따로 있고요. 또 안에 골수가 너무 많이 차면 또 그렇게 오는 치매가 따로 있고요. 골수가 왜 차요? 아니 이해가 그냥
그러니까는 골수가 안에서 흡수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늘리면 그게 펑션이 딱딱해져서 안 되는 펑션이 안 돼서 그렇게 오는 게 있고 또 영양 부족으로 또 오는 것도 있고요. 영양 부족. 비타민 B12 그런 거를 잘 섭취를 안 하거나 좀 편식을 많이 하시거나 늙으면 쿡하기 싫으니까 요리하기 싫어서 그냥 거의 뭐 사 먹거나 사 먹거나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골고루 그 안 얘기했잖아. 먹고. 햇반에 김. 햇반에 김에 계란 후라이. 예, 그렇게만 만약에 먹으면. 만약에 이제 쌀만 많이 드시거나 빵만 많이 드시거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토스트 다이어트, 뭐 브레드 토스트, 커피 뭐 이런 것만 먹거나 잘 안 드시면 또 그런 게 오시고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거나 담배 해서 술 너무 마셔서 위장에서 흡수를 못 하거나 해서 그게 종류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게 어머나. 치매가 어떻게 왔는지 이유가 뭔지 그걸 꼬치꼬치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대치를 해야 돼요. 꼭 알츠하이머다 아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알츠하이머에 그런 게 다 합해지가 있고 합해질 수가 있고 하니까. 야, 그러면 치매가 걸렸다고 우리가 어떤 판단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검사를 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닥터한테 가면 그 검사를 꼼꼼히 하시죠. 거기에 이렇게 1시간 동안 테스트 간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너무 헷갈리다 그러니까는 거의 알츠하이머나 완디멘션은 그 클리닉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클리닉 있어요. 안에서? 네, 클리닉 안에서 보면 나와요. 대충 왜냐면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치매는 여기가 빨리 안 좋아지고 이 두뇌에서 이런 치매는 뭐 시계 그리는 게 좀 뭐 안 좋아진 거나 어떤 자는 단어 찾는 게 안 좋아지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하고 또 맞아야 돼요. 검사하는 게. 그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를 본다면 알츠하이머도 어떤 패턴이 있나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나는 이제 치매를 얘기하면 이렇게 의학적인 치매를 얘기하지 않고 이쁜 치매, 나쁜 치매. 우리는 그러지. 어. 착한 치매, 나쁜 치매. 그래. 아. 그래서 한 이제 5살 정도의 소녀가 되셔갖고 막 아이고 우리 엄마 이쁘다 그러고 머리 빗겨주면은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이거 먹어 그러면은 막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계신 반면에 나만 보면 우씨 네. 이제 그게 틀려요. 그게 다 알츠하이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만약에 behavior 이런 성격이 포악해지거나 그런 분은 또 frontal temporal dementia라 그래서 골이라 그러나? 골 브레인이, 맞아요, 골. 예, 여기가 앞하고 이 옆이가 많이 이렇게 수축, 슈링크. 예, 슈링크 돼요. 아. 이렇게 저거 좁아져요. 예, 거기가 그러면은 이제 그쪽이다. 다 알츠하이머를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만약 이제 전두엽, 축두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약을 그거에 맞게 쓴다는 그렇게 근데 되는 거예요. 예, 아직은 약이 다양하지 그렇게 않아요. 다양하지 않아서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조금 약한 치매나 그게 거의 다 약이 비슷해요. 다만 어떤 걸 먼저 세게 가느냐 그게 약간 초이스가 틀리죠. 너가 만약에 behavior가 이랬을 때는 먼저 정말 포악한 성격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뭐 되뇌 메모리? 기억을 메모리를 메모리? 먼저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예. 어느 게 먼저 시작됐느냐. 예, 먼저 시작되고 어떤 게 더 심해서 그 증상을 컨트롤해서 이 환자를 좀 더 살기 편하게. 살기 편하게 가족들과 친구들도 편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시작은 굉장히 폭력적인 치매로 시작했는데 네. 지나다가 다른 치매로 변할 수가 있나요? 가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피가 나시면 그게 또 다른 걸 또 이제 심텀을 더 만들죠. 그러니까 증상을. 또 다른 심틈이 생기는 거지 변하는 건 아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다이그노시스가 맨 처음에 이렇게 진단했을 때 처음부터 너는 확실하게 여기 프론털 거기에 있는 디멘시아라고 치매라고 딱 그거를 디피니티브하게 100%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도 결국은 100%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세포를 띄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한 건 없어요. 그럼 아직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시체를 도네이션해서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을 뜯어낼 예, 수는 뜯어낼 없지. 수는 없죠. 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예. 너는 조직 검사를 못해. 조직 검사가 좋고 아니면은 이제 뇌 골수를 빼서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럼 probability가 당신은 likely 이게 맞네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거의 다가 그렇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큼 환자나 가족들이 100% 원하지 않으면 뇌 골수를 꼭 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뇌 골수 빼려면 바늘이 길고 그쵸? 하고 나면은 아프고 또 늙으면 뼈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해서 빼기도 많이 힘들어요. 골수 이식할 때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잖아. 네. 그럼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지. 아니 제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환자를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포가 있는 치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누구와 인사를 하거나 이러면 되게 폭력적이 되시는 거야. 그 상황 자체를 낯선 거지. 매일 가도 또 낯선 데를 간 네.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랬는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 네. 되게 심하게 앓고 일어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같은 공포인데 이젠 겁을 내셔. 아,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땐 글쎄 맞아요. 왜냐하면은 공포가 때리려는 게 힘이 있으니까 때리거든요. 만약에 지치면 못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알츠하이머는 short-term memory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네. 걸 똑같이 해도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무섭고 무서우니까는 그렇게 violent 포악해지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걸려서 네네. 그렇죠? 두뇌에 어떻게 임팩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다들 기억력 이상해진다, 성격도 좀 이상해진다. 코비드가 예, 코비드가 그렇게 체인지하게 만든다는 거지. 코비드가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연구고 아직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한번 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몸이 지친다 항상. 예, 기억이 좀 없다. 젊은 사람도 약간 foggy하다, 조금 꼭 안개 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라서 글쎄, 근데 그게 겁이 난다는 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치매에 걸리시면 환자가 그 간질병이라 그러셨죠. 간질병 시저도 약간 있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국이 생각하는 이렇게 막 막 기절해서 막 침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슬라이트한 거. 슬라이트해서 subclinically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거는 막 겁을 낼 수도 있고 frightening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분이 기억이 안 좋다 그러면 한 번씩은 그런 거 뇌를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게 뇌를 있다면. 어떻게 확인해요? 간질병이 있다면 그 뇌파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뇌파 검사. 뇌 검사. 뇌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MRI 찍고 그래요. 왜냐하면 MRI 봤을 때 여기 두뇌에 여기가 많이 조그만해졌구나. shrink 됐구나. 예, 줄어들었구나. 그걸 프로포션을 또 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뇌 사진이 중요한 것 같다고 중요해요. 지금 많은 어르신들, 뭐 100% 어르신들이겠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게 첫 번째죠. 근데 이 첫 번째랑 막상막하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내가 다 괜찮아. 뭐 암이 걸려도 되고 다리가 아파도 돼. 근데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방법 제일 저는 탑은 자기가 운동 잘하고 액티브하고 걷고 그렇죠? 걷고. 예, 걷는 게 너무 좋아요. 노인분한테는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당뇨,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좋다고 좋아요. 이 셋은 떼거지로 몰려다니거든요. 예, 항상 그게 같이 있어. 예, 왜냐하면 그거를 미국에서는 vascular risk factors 피출에 이제 관한 네네, 거니까 네네. 그걸 하니까 그게 있으면 중풍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심장병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셋은 항상 이렇게 추여로 갖고 다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미 그거 걸린 사람들은 약을 잘 먹으면 될까요? 그죠. 약을 잘 먹으면 그 진환이 이렇게 빨리 확 내려가지 않고 조금 서서히 아니면 이만큼만 떨어져도 좋은 거죠. 예. 아니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 때문에 치매가 될 거라는 생각을 누구도 못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이것저것 별개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냥 별개. 오히려 뇌졸중, 뭐 심장마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치매까지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도 있을 수 있고 뭐 충격으로 인한 치매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병들이 다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질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약이 사람을 더 못 쓰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약 먹지 말라고.
당뇨약을 계속 먹었다 또는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 먹었더니 다른 부작용이 나서 뭐 어디가 아프고 무슨 또 다른 병을 질환을 가져온다 이렇게 음식으로 고쳐라. 그러니까 어. 운동과 음식을 고쳐라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운동과 음식을 고치는 거는 초기 당뇨 막 올랐을 때 이제 그리고 보더라인에서 예, 간단하다. 보더라인 있을 때 그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딱 걸리고 나면 정말 이 약이 어디에 거기만 딱 박히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해서 인슐린이 안 되니까 이것만 해서 그것만 하지 이 약 먹으면서 다른 부작용이 많다면 그 부작용을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약인데 다른 걸 좀 준다는 예, 거지. 그럼요. 각자마다 틀려요. 어떤 컴퍼니가 어떻게 만들고 사람이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닥터하고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 닥터가 찾아줘요. 지금 그 얘기가 내가 정말 이게 탁 들어오는 게 타이레놀하고 애드빌이 있으면 둘 다 두통약이야. 근데 그게 쓰는 게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거랑 같은 얘기잖아. 예, 예. 그러니까 맞는 약을 찾아야 되는 거네. 의사랑 어. 상담해가지고. 예. 어. 지금 약 얘기가 나왔잖아. 네. 그런데 나는 다른 게 지금 궁금한 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엄청난 다른 약을 먹어. 예를 들면 한 움큼씩 드셔. 오메가3, 뭐 오메가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약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게 어느 만큼의 효과냐는 거지. 정말 원래 걸리는 게 1%였으면 이게 0.9%뭐 이러면 이걸 왜 먹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건강식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의 생각은 오메가3 먹는 것보다 저는 생선. 그러니까는 등푸른 생선, 그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막 땅에 걸어 다니는 동물보다는 좀 바다에 사는 동물이 건강에 좋다. 육회 공주게 저기는 고기 팝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도 이제 기름을 이제 뺀 거 하면 좋죠. 근데 그냥 골고루 색깔 있게 식단을 해서 건강하게 먹고 자기가 쿡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은 이렇게 식품에 좋게 기름 적고 설탕 안 들어가고 설탕은 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설탕은 단 건. 예. 왜요? 그 설탕이 왜냐하면 당뇨도 더 안 좋게 하지만 당뇨 안 걸린 사람도 보러라인 만들고 그 슈거가 그 심플 슈거가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두뇌에도. 어쨌든 좀 입맛을 바꿔서 단 거를 줄이는 게 더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빵을 엄청나게 먹어요. 나는 이 한인타운에 빵집의 그 많은 전성시대지. 빵집이 다 잘 먹고 사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혜은 씨랑 빵집을 갔는데 빵을 안 먹어. 나만 먹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 근데 이제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무슨 집에서 우리가 케이크를 거보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밀가루만큼 들어가야지 케이크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설탕이라는 게 우리가 설탕을 그냥 타먹는 어떤 설탕이 아니라 음식 안에 들어있는 설탕도 양을 생각해야 돼. 엄청 그럼요. 신경 써야 돼. 빵도 그냥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빵은 진짜 밀가루 덩어리도 아니야. 왜냐하면 밀가루는 요만큼 갖고 이렇게 부풀렸잖아. 예. 설탕은 방법이 없는 왜냐하면 거지. 밀가루도 이렇게 소화되고 다 녹으면 결국은 화학으로 한국은 뭐냐 화학이 뭘로 보면은 슈거거든요. 그게 다. 결국은. 다 슈거로 바뀌니까. 당으로 당으로 바뀌니까. 바뀌니까. 예. 그럼 그것도 빵 자체가 그냥 설탕이네. 예, 그렇죠. 저도 네. 지금까지는 당뇨만 어떻게 잘 해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뇌한테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 네. 아 그러면 어르신들은 단 걸 진짜 드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드시면 안 되는 게 좋은 아니 어르신들이 못 끊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이거 믹스 커피 2개를 넣어서 스트롱하게 타서 그래야 속도 시원하고 개운하고 뭔가 다 한 것 같은. 소화가 되는 것 같은. 왜 그런 느낌이 그게-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습관이라고 생각돼요. 헤빗. 그게 맛이 이 테이스트가 그게 유스트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이거 먹으면 이렇다. 근데 그걸 서서히 바꿔서 뭐냐면 블랙 커피는 좋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주고 만약에 너무 졸리신 분 약간 어웨이크해서 에너지도 주면서 조금 액티브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좋기 때문에 만약에 맛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으로 하면 입맛이 계속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단 것도 오랫동안 두면은 나중에는 단맛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테이스트 버스가 중독이 돼. 그리고 우리가 왜 콜라가 완전 예. 설탕 덩어리라고 예, 또 맞아요. 말하잖아요. 예, 예. 제로 콜라도 그런가? 그래서 제로 콜라는 다른 또 단맛을 내는 걸로. 그렇죠. artificial sweetener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더 안 결국 좋다고 말하는 안 사람도 좋고, 있어. 안 좋고 정말 만약에 소화 때문에 그러시면 그냥 regular carbonated 그게 스프링 워터 같은 예, 거. 스프링 워터에 yes 들어간 거 그거 carbonated 그다음에 약간 좀 내가 근육이 쑤신다 할 때는 tonic water 같은 거 퀸안이 들어가 약간 입 맛이 조금 씁쓸한 게 있어요. 그게 근육이 쑤시면 먹는다고요? 예, 근육에 약간 조금 쑤시거나 좀 타이트할 때 때문에 relax해지나 약간 조금 그게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야 이건 엄청난 팁이다. 콜라를 못 끊으세요, 어르신들. 습관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내추럴 뭐 워터멜론을 넣어서 맛을 내시거나 그래서 그 코카콜라의 그 맛 그거를 좀 바꾸시면 되는데 바꾸시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 만에 안 되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바꾸면은 여지껏 그게 내 뇌의 이상을 줄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설탕하고 뇌하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뇨는 어차피 약 먹잖아.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당뇨약을 드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치매 걸려요. 이제 이래야 되겠네. 그걸 제일 싫어하시니까 치매 걸리는 거. 그렇지. 내가 무서워하지. 김혜은 선생이 말했어요. 이러면서. 무서워하지. 어머 깜짝 놀랐어 지금.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뭐 인삼 뭐 이런 홍삼은 워낙 뭐 몇천 년을 몸에 좋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별거 다 드시잖아요. 그 중에 제가 치매에 좋다 그래서 먹는 게 강황, 튜머릭. 예. 그 얘기 꼭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튜메릭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캡슐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파우더로도 나오고. 정말로 효과를 뭐 봐야 된다면 투명을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양도를 먹어야 그럼 돼요. 인도 사람은 정말 치매 안 걸려요? 삼시세끼 걸리죠. 카레를 먹는데 그래도 걸려요? 그럼요. 치매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예. 아니 우리가 그죠 인도 사람이 치매가 없는 이유 강황 이래서 먹는데요? 근데 이런 그래서 광황, 커리 이런 스파이스는 두뇌를 작용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자극. 왜냐하면은 냄새 맡고 그러면은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센스가. 그쵸? 자극도 해주고 거기에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제 생각은 그냥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고 편식하지 않으시고 운동하시고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행복한 거 하면은 그 행복한 해피 호르몬이 생겨서 엔돌핀이 생겨서 그러면 기억도 좋고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정상이어도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의 치매 오듯이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나 이거 정말 실감해.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피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자기가 오늘 일어나서 나 오늘 행복한 거 나 좋더라. 뭐가 좋더라. 오늘 일기 쓰듯이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그거 먹으면 나 행복해 하면서 행복 에너지가 막 나오면 그 기억도 좋고 음식에 대한 냄새도 기억 이게 하나하나가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생활에서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지금 예방의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행복하면 예방이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뇌를 자극하는데 설탕 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스파이시 우리가 이제 그 향신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향으로 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럼 이 모든 게 결국은 뇌를 자극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뇌 자극하는 거, 뭐 컬러를 한다든지, 페인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뭐 내가 음악을 들으시든지, 북을 치시든지, 장구를 하시든지, 노래 가라오케를 하시든지, 아무거나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행복한 거, 아이들
뭐 손주 손자가 있으면 아이들 책 읽어주는 게 행복하시다면 그거 하시든지. 저희 센터 오면 그게 다 있어요. 네, 너무 왜냐면, 좋죠. 그러면. 난타 클래스가 있거든. 이거를 어머님들이 사실 싫어하세요. 그게 왜냐면 뭔데요?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거 치고 저거 어. 치고. 아, 그리고 라인 댄스를 하시는데 네. 우리 라인 댄스 선생님이 독해. 계속 새 걸 가르치는 거야. 뺑뺑이를 돌리셔.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은 나 원래 하던 거, 뭐 1번 그러면 그거 하고 2번 그러면 그거 한다고 이러시는데 어림도 없어. 그거를 음악에 맞춰서 계속 스텝을 바꿔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짜증내셨거든. 네. 왜 자꾸 어려운 거 가르치냐고? 지금은 너무 잘하세요. 몸이 안 따라주기도 네. 하고 처음에는. 어. 네. 근데 새로운 거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네. 머리 아프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배워서 뭐 하냐. 나는 골치 아픈 거 싫다 이러시는데 지금 우리 치매 전문 닥터 김혜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머리를 자꾸 자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한 게 치매가 또 한 게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보시거나 인액티브 하면은 내포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리려면 이런 데 센터에 와서 액트, 새로운 거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짜증나, 이거 정말 힘들어 할 때 뇌는 좋아해요. 뇌는 새로운 거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또 뚫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 뇌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여기가 막혔으면 지네들이 뚫으려고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플라스티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플라스티시니까는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새 거를 이렇게 플라스틱 항상 만들어 간다. 그런 유연하다. 뜻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막 같이 감정이입해갖고 울고. 저 나쁜 X 뭐 막 이러는 건 뇌 자극이 안 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하루에 뭐 1시간 해피하다 하지만 왜 앉아서 쭉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그냥 하루 왼종일. 그러면 아이솔레이트 되고 대화도 안 하고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왜냐면 TV하고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패시브잖아요. 딱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그건 좋지 않고 차라리 신문을 읽거나 나 뉴스야 그러면 글을 읽으면은 눈도 포커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흐렸다 맞다 초점도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읽거나 신문 읽는 게 조금 더 낫다. 이 액티브가 예, 되게 예. 중요한 거네. 근데 뇌를 자극하는 게 지금 생각보다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를 예, 드는 예, 것들이 지금 뭐 예. 노래방에서 노래하라. 그럼요. 뭐 신문 예. 읽어라. 예. 그리고 내가 행복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천하기가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그쵸. 여행 가는 거 좋을 것 같아. 새로운 길을 많이 뚫어서 가잖아. 여행 가는 것도 뉴런이 알아서 뚫는다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곳 가서 그래서 저는 제 환자한테 행복하면은 집에서 꼭 쿡할 필요 없이 꼭 가던 레스토랑만 가지 않고 또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맛을 봐라. 그것도 제가 추천해 드려요. 우리 예. 그런 거 자잖아요. 예. 그게 자극이 되는구나. 그것도. 그러면서 또 그리고 기억을 하고. 새로운 곳에 가면 예. 또 신선한 느낌이 또 예.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가던 식당에 가서 매일 먹던 음식만 먹는 분들도 있어. 있거든. 예. 근데 지금 이 식당도 가보고 저 식당도 가봐서 맛이 없으면 뭐 또 안 가면 예. 되고 이것도 뇌에 자극이 된다. 또 어저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또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렇지. 다른 예. 음식도 시켜보는 거지. 예. 맨날 똑같은 거 말고. 샤핑은 어때요? 쇼핑은 돈만 있으면은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웨이스트하면 안 되겠죠. 낭비하면 안 되겠죠. 낭비하면 안 돼. 아니, 검소하게 사시래요. 이거는 이제 실제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건강하신 그 해피하게 사시는 어머님께서 센터에 안 나오시는 날은 그 쇼핑을 가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걸으러 가시는 거야. 그럼 좋아요. 이제 실내에서 날씨에 관계없이 걸으시는데 한 10불짜리 뭐 하나를 꼭 사오신대. 네. 근데 그걸 매일 해봐. 이게 맨날 쌓이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땐 사갖고 보면 똑같은 걸 또 사온 적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막 나눠주셔. 그래갖고 나눠주면 정말 태그도 안 뗀 것들이 막 스카프를 나를 하나 주셨는데 똑같은 거를 컬러별로 다 사셨던 거야. 한 뭐 10불짜리 이런 네, 걸 사시는데. 그럼 또 기분 좋게 막 나눠주시는 네, 거야. 네. 근데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분한테. 제 생각은 그 쇼핑 가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돈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먹으면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약을 먹으면 근데
중독이 안 되고 하면은 제가 환자한테 물어봐요. 얼마큼 샀나 그러면은 만약에 내 은행에 흠이 날 정도로 사면 그건 중독이고 쇼핑 중독의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흠이 안 나고 내 메인텐스 하면서 쓰는 건 중독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핑에서 해피한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는 거잖아요. 컬러도 보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거 이쁘겠다, 누구 동계산도 주겠다, 하고. 동계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하는 여유가 있으시면 한국 좋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나이 드셔서 만약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지면 사람들이 쇼핑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셔서 그런 것도 보고 영화 하나라도 좀 글자도 몇 번 보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 어르신들한테 네. 혹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한국 어르신분한테 특별하신 분은 제가 보시면 많이 액티브를 안 해요. 예, 운동도 안 하시고 꼭 그렇다고 에어로빅 하신 건 아닌데 좀 걸으시고 또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센터에도 오고 새로운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트라이 하세요. 틀리면 어때? 맞아, 틀리면 실수하면 어때? 어때요? 괜찮아요. 예, 나이 드셔서 그러니까는 그림 못 그려도 엉망이어도 저 같으면은 막 아무 컬러 막 섞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음악 치는 것도 틀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도전이 없어지세요. 나이가 들으시면 나 새로운 거 하겠다 이런 게 줄어들으세요. 굉장히 나 이거 싫어. 나 똑같은 것만 할래 하는데 한 번씩은 그 패턴을 깨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가운을 입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김혜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이름은 테라, 그죠? 예, 이건 그쵸.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킴 베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시느라고 싱글이라고 너무 프라이빗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스네임이 한국 라스네임이 아니세요.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야, 한국 라스네임 맞아요. 이게 김배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시가 안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배손이 왜 있어요? 제가 제 나심의 부모 안 계시지만 그 성이고 아빠고 그다음에 제 엄마가 제가 조금 있다가 약간 커서 다시 재혼하셔서 그분 성을 같이 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 성을 다 넣으셔서, 넣어서 예. 라스네임을 만드셨는데 예. 이게 리가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해서 코트까지도 갔다 왔어요. 진짜 어르신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잖아. 워낙 착해. 와, 저는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 대면하는 사람이 뭐 1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라스네임을 이렇게 바꾼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릴리.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남편까지 아빠, 엄마, 합쳐서. 남편 성 이렇게 해가지고. 김엄최. 그거 되게 재밌다 근데.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이 figure 됐을까?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그거에 대한 게 되게 좀 센시티브 하잖아요. 근데 그럼요. 저는 그분 다 세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세 분이 저한테. 다 부모님이다. 예, 다 부모님이시고 중요하고 감사해서 제가 하지 않으면은 항상 한쪽 성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어머니께서 조금 약간 페미니스트 여성 그게 조금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자랑스러운 여성이 되라는 그것도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의사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막 야 너는 무조건 서전이 돼야 돼 돈 엄청 벌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야 있잖아 안과가 해 왜냐면 그거는 에머전시가 없대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이제 폴스한단 말이에요. 너 의사가 돼, 의사가 돼. 근데 이제 혜연 선생님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한테 뭔가 어드바이스를 끝으로 줄 수 있을까요? 글쎄 의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들의 부모나 친구나 친척들의 expectation 때문에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첫 문제고 그다음에 내가 이 의사를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나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의사 직업이 나하고 만나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도 돼서도 전문의 이렇게 나눠준 게 정말 많아요. 꼭 서전 한다고 항상 콜 받고 새벽 5시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년 후에는 내가 뭐 레지던스 디렉터나 교수거나 하면 또 그게 줄어들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아요. 예, 옵션이 많기 때문에 꼭 뭐 안과 가서 뭐 콜 안 받는다 하는 것도 또 프로미스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콜을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안 받고 콜을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알게 되오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잠을 푹 깊게 4-5시간이었으니까 딱 자줘야지 제가 그 다음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 때 밤새 계속 돌고 밤을 새니까 2주 되니까는 이렇게 마음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환자들한테 디테일하게 못 가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머전시는 포기했고 나한테 안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리고 돈을 벌려면 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옵션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비즈니스라 그래. 네,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 하면 정말 내가 주인이고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인플로이가 되면 말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돈을 벌 기회는 미국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크리에이티브하면 정말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 안 해도 리스펙 받고 존경받고 있는 많은 일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고 나 자신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수. 감사합니다. 아, 조이스가 있었어야 돼. 쌍따봉. 우리 always talking about finding myself. 우리 그 얘기하거든. 이야. 돈나님들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돈나님 구독자님 초청 2탄으로 김혜은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저는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같이 시청하신 돈나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 분들 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본인도 설탕 무조건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디아나부터 조지아까지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혜은 돈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